안녕하십니까. HP 이영진입니다. 오늘은 SDWAN을 위한 ISP 회선 서비스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SDWAN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SDWAN 패브릭이다, 오버레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오버레이에 대비해서 언더레이, 그리고 터널 혹은 회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 우리가 인터넷 회선이라든가 MPLS를 가지고 SDWAN의 구성 요소인 회선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 위에 이제 SDWAN을 언더레이 터널과 오버레이 터널을 사용해서 SDWAN 패브릭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SSE를 사용을 위해서도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선 사업자와 SDN 사업을 할 때 회선 사업자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회선 서비스에 대한 용어라든가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고선 대화를 한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SD-WAN 회선에 대한 이해 혹은 고객 혹은 ISP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회선 서비스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합니다. ISP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ISP는 사실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입니다. 우리가 ISP를 얘기할 때 텔코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로컬 텔코, 글로벌 텔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텔코라는 게 인터넷이 전화 서비스로부터 이런 회선들 서비스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텔레폰 서비스를 하는 텔코들 이런 사업자들이 회선 서비스들을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늘려가면서 ISP다 아니면 텔코다 그리고 내 기준으로 국내에 있을 경우에는 로컬 텔코 아니면 전 세계 망을 서비스하는 텔코의 경우에는 글로벌 텔코 이런 식으로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ISP라고 하면 꼭 인터넷만을 서비스하는 것들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을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WAN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캐리어라는 얘기들도 표현으로도 많이 쓰고요. 우리가 이런 사업자들은 메트로 에어리어라든가 와이드 에어리어 이런 식으로 WAN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을 캐리어라는 용어들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또 나오겠지만 잠깐 설명드렸던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리고 서비스 프로바이더 다양한 용어들로 우리가 ISP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보통 제공하는 회선 서비스 외에 전용 회선 아니면 TDM, 다크파이버, DWDM 이런 회선 서비스들을 하는 사업자들도 있고요. 서비스 프로바이더 측면으로는 그런 회선들을 기반으로 해서 VPN, MPLS,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SD-WAN 그리고 자기네 국사라고 하는 팝 혹은 데이터 센터를 이용한 코로케이션 서비스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각 국가별 ISP들의 로고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우리가 ISP 말고도 CSP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CSP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입니다. 보통 퍼블릭 클라우드를 얘기하고요. 최근에는 이런 CSP들이 WAN 서비스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전 세계 각 지역에 자기들 리전을 설치를 하면서 그 리전 간의 회선들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리전 간 혹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WAN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AWS, Azure, GCP, 알리바바, IBM, 그리고 OCI, 텐센트, 세일즈포스들도 CSP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각각의 CSP들의 사업 영역에 따라서 SaaS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퍼블릭 클라우드를 제공할 수도 있고 혹은 솔루션들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MSP라고 해서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자들을 MSP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컨텐츠를 서비스를 하는 이런 컨텐츠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용어들도 씁니다. 그래서 ISP, CSP, 뭐 MSP, CSP 등등과 같은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들 서비스 프로바이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좀 더 회선에 대한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전용 회선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용어 때문에 사실은 이 세션을 준비하기도 했는데, 전용 회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데디케이트 라인이라고도 하고 리지드 라인이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해외 글로벌 SDN 사업을 하다 보면 A&, B&, 아니면 A&, G&라고 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A&는 일단 상위국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많이 쓰고요. B&나 Z&는 하위국이라는 용어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BMW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B&가 되겠죠. 근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한국이 A&가 되고 해외 사업장이 있는 뭐 미국이나 멕시코 이런 데들이 B&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이 될 수 있겠고요. 옛날부터 우리 통신사들과 많이 사업을 해오셨던 분들은 잘 아시는 타입인 TDM, 뭐 T1, T3, E1 이런 회선들도 있고요. 옛날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던 DSU, CSU 기반의 이런 서비스들입니다. 밴드위스는 무척 저 밴드위스고요. 그리고 폐쇄망입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타입은 시리얼 아니면 뭐 동축 케이블 이런 타입들로 많이 나눠지고요. 물론 그 RJ45로 이더넷 UTP 방식으로 제공되는 채널라이즈드 E1 같은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속회선이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거의 없는데 해외에서는 아직도 이런 TDM 기반의 서비스들을 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크파이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크파이버라는 것은 실제 우리 지하철이나 아니면 사거리, 맨홀 등에 깔려 있는 이미 포설된 광 케이블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DCDR 간에 뭐 데이터 싱크를 맺기 위해서 회선들을 신청을 하면서 다크파이브로 달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다크파이브는 사실 이제 하나를 데디케이트한테 특정 고객이나 사업자들한테 주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크파이버들을 가지고 DWDM이나 MSPP 장비를 달아서 서비스를 하게 되고요. 뭐 요즘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2.5G에서 뭐 10G 혹은 40G, 100G까지도 이 다크파이브를 통해서 우리가 회선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레이어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크파이브라는 용어는 사실 어떤 프로토콜도 올라가 있지 않은 이런 실제 날광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광 케이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가 DWDM이나 어떤 서비스 모듈을 낄 수 있는 MSPP 장비들을 붙여서 회선을 뽑아내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온디맨드 밴드위스를 제공하는 데디케이트 서킷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전용 회선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전용 회선을 뭐 10메가짜리 전용 회선을 주세요. 아니면은 뭐 100메가짜리를 주세요라고 하면은 기관사들은 다크파이버를 통해서 구성된 DWDM망에서 이더넷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뭐 MSPP라든가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엔드 커스터머 양쪽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라우터라든가 L3 스위치에 연결할 수 있는 레이어 3 IP 단위까지 올라가는 장비들을 붙여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물론 타입들은 이제 UTP, 파이버 둘 다 가능하고요. 보통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IP 서비스나 이더넷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용 회선, 데디케이트 라인, 리지드 라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SD-WAN에서는 사실 인터넷 커넥티비티가 없으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전용 회선으로만 구성된 SD-WAN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통 SD-WAN의 경우에 MPLS 혹은 인터넷을 조합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보통 많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MPLS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이 MPLS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대다 통신 그리고 1대 N 통신 등과 같이 메쉬 구조를 원할 때 그리고 각 회선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장이
넓은 여러 곳에 퍼져 있는 경우에 MPLS를 많이 씁니다. 어떤 이점이 있냐면 우리가 만약에 5군데의 사업장이 있고 그 5군데 사업장 간의 모든 통신을 제공하려고 한다면은 약 10개의 전용 회선이 필요한 거죠. 근데 10개의 전용 회선이 같은 동네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 미국, 한국 아니면 전 세계에 걸쳐 있다던가 아니면 전국에 흩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 먼 거리에 대한 전용 회선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가운데 MPLS망이라는 기관사에 인프라를 깔아놓고 가장 가까운 국사에서 전용 회선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가까운 그 통신사의 MPLS 팝 노드까지 전용 회선이 연결되고 거기서부터 MPLS 망을 올라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운데 구름처럼 표시되어 있는 MPLS 네트워크 인프라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망은 특정 고객을 위해서 꾸며진 게 아니고 여러 고객을 위해서 꾸며져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고객들의 라우팅 테이블을 분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VRF라는 라벨을 붙여서 VRF로 라우팅을 구분하고 이 중간에 거쳐가는 경우에는 특정 고객의 라벨을 통해서 마치 여러 개의 고객의 망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에 A사의 미국 사업장과 오른쪽에 A사의 한국 사업장이다 라고 하면 가운데 MPLS 망을 제공하는 특정 통신사가 미국에도 팝이 있고 한국에도 팝이 있다는 가정하에 A사 미국 사업장에서 미국에 있는 MPLS 팝까지 로컬 전용 회선만 연결을 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국 사업장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 MPLS 팝에서 해당 사업장까지 전용 회선을 연결하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용 회선으로 구성되는 부분이 굉장히 짧아지게 되고 A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전 세계에 여러 개 사업장이 있다고 했을 때는 모든 사업장들을 다 메쉬로 연결하지 않아도 전용선으로 1대1로 메쉬로 연결하지 않아도 MPLS 망을 통해서 여러 사업장 간의 다양한 경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MPLS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안성과 속도가 굉장히 보장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안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광전송망을 통해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MPLS 망이 전 세계에 얼만큼 널리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기관사의 커버리지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이 커버리지가 부족할 때에 대해서는 뒤에도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선 서비스 중에서 메트로 이더넷 서비스 아니면 VPLS라는 서비스인데요. 실제 아까 MPL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MPLS 회선을 개통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사업자에서 IP를 할당을 해줍니다. 사설 IP를 할당을 해주고요. 그 사설 IP를 내가 받아줄 라우터나 L3 스위치에 그 IP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더넷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스위치에서 제공하는 이더넷 방식으로 회선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 VLAN으로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MPLS 같은 경우에는 L3 프로토콜 IP를 이용한 이런 망을 제공하고 각각의 라스트 마일 즉 가장 가까운 팝에서 해당 사업장까지의 라스트 마일에 대한 링크만 제공해 주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메트로 이더넷 서비스라고 하고요. MPLS랑 다른 점은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L3냐 L2냐 이런 기본적인 특성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VPLS 같은 경우에는 MPLS 망을 위해 저희가 L2 즉 VLAN 기반의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들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VPLS 100이라는 녹색의 이런 고객이 있을 때 녹색의 고객끼리는 같은 VLAN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A의 브랜치 1, 브랜치 2, 브랜치 3은 모두 다 같은 랜에 속해져 있는 것처럼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VLAN 아이디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MPLS랑 일맥상통하는 개념이기도 한데 사실 이 VLAN 아이디라는 거는 특정 범위 내에서 내가 쓰고 싶은 거를 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망들이 다 공유되고 가운데 구름에서 공유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A라는 고객이 VLAN 100을 쓰고 B라는 고객이 VLAN 100을 똑같이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돌이 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 배제하고 각각의 논리적인 망을 꾸며주기 위해서 그 위에 VLAN 아이디를 뭐 더 씌워서 이 그룹 안에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VPLS 넘버에 따라서 논리적인 망을 구성해 준다. 그리고 라스트 마일만 구성을 하게 되는 MPLS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을 한다. 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스터머 A가 전 세계 각각의 사업장에 MPLS를 통해서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현하고 있지만 만약에 전 세계의 사업장에 CCTV 망을 꾸미고 싶다 라고 했을 때 CCTV 망을 다 같은 한 개의 네트워크로 구현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VPLS를 써서 같은 랜에서 마치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이런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PLC라고 하는데요. 이건 국제 전용선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해외 간에 1대1 국제 전용 회선을 개통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에 예시처럼 뭐 홍콩과 서울 간에 100메가 IPLC를 2개 구성해 달라라고 하면은 이제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먼저 가운데 이런 전송망들을 구성을 하고 각각의 사업자가 매놀 그리고 건물의 관로를 통해서 그 광 케이블을 끌어올리고 그 광 케이블을 실제 서비스할 수 있는 기관사의 장비 그리고 거기에서 고객의 장비까지 케이블을 연동해주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요거는 데디케이트 라인, 리지드 라인이라고 설명을 했던 전용 회선과 어떻게 보면 동일하긴 한데요. 국제 전용 회선이고 이 해저 케이블을 탄다라는 점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IPLC다라고 하면은 해저 케이블을 타고 다니는 데디케이트한 국제 전용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저 케이블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이게 해저 케이블이 전 세계에 깔려 있는 지도인데요. 이 불의 고리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 불의 고리에 굉장히 많은 육양국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보통 육양국이라고 하고 뭐 랜딩 포인트나 CLS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그 부산에 해운대 모래사장 뒤쪽에 건물이 있는데요. 사실 그 해운대 모래사장 옆에 있는 송정이라고 하는 곳에 바닥으로 실제 해저 케이블이 들어오고 그 해저 케이블 특정 건물에서 광을 뽑아서 망을 실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거제 그리고 저기 부산 그리고 제주도 있고요. 그리고 신두리라고 하는 곳도 우리가 대표적인 이런 육양국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저 케이블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각각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저 케이블을 제공하고 구성하는 회사로부터 해당 케이블의 특정 밴드위스나 아니면은 특정 케이블 실제 라인들을 기관사들이 매입을 해서 그 매입한 구조를 가지고 전 세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MPLS 망이라든가 아니면은 IPLC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꾸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 위에 보이는 사이트에 가시면은 뭐 국가별 그 해저 케이블 서브마린을 제공해주는 회사별 이런 것들로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흥미롭게 실제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것들을 해저 케이블이다라고 합니다. NNI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까 그 MPLS 망 같은 경우에 특정 KT라고 예를 들었을 때 KT가 MPLS 망, MPLS 회선 서비스를 한국과 미국 간에 구성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하려면 KT는 미국의 특정 지역에
고객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 KT의 MPLS 팝이 있어야 됩니다. 그 MPLS 팝이 있다라는 거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이 KT MPLS 망에 있는 장비에 연결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내가 만약에 미국에 있는 특정 사업장에 근처에 혹은 그 국가에 MPLS 팝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좀 가정을 해서 봤을 때, 만약에 한국과 홍콩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업자가, 한국 사업자가 홍콩에 MPLS 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홍콩에 있는 MPLS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이면서 한국에도 팝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사업자를 찾아서 한국에서 그 사업, 홍콩에 있는 사업자의 MPLS 망과 한국에 있는 KT의 MPLS 망을 연동해 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KT 입장에서는 홍콩까지 우리가 MPLS 서비스를 확장해서 구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NNI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투 네트워크 인터커넥트라고 해서 NNI를 이루고요. 이런 NNI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고객 입장에서는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홍콩과 한국 고객 사이에 회선 품질이 저하되는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회선 장애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KT에 뭐 장애 신고를 하겠지만, 그럼 KT는 또 홍콩 사업자의 문제인지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기관사를 다 거쳐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어떤 곳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NNI를 좀 싫어하는, NNI로 구성된 망을 싫어하는 실제 까다로운 고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NNI의 특성이 있고요. NNI가 없이 혼자 꾸밀 수 있는 통신사들은 굉장히 큰 통신사들이 되겠습니다. NNI를 할 때 밑에 보시는 것처럼 MPLS to MPLS로도 꾸밀 수가 있고요. 이더넷으로 꾸며서 BT의 브리티시 텔레콤의 이더넷 망과 KT의 이더넷 망을 트렁크를 통해서 VLAN을 공유하고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 접속으로도 우리가 망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여기 그림에서 오른쪽 밑에 유저가 있죠. 한국의 인터넷 SK 브로드밴드를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왼쪽 위에 미국에 있는 어떤 게임 사이트에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SK 브로드밴드가 인터넷이 여기 게임 서비스를 하는 그 나라의 곳까지 인터넷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겠죠. 근데 미국에 있는 게임사는 우리나라의 사용자를 위해서 SK 브로드밴드의 인터넷까지 다 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AS라고 하는 ISP 동그라미들, 다양한 사업자의 인터넷 망을 이리저리 경로를 다니면서 연결이 되게 되고요. 마치 앞에 설명했던 NNI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자면은 내가 집에서 SK 브로드밴드를 쓰는데 KT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랑도 우리가 메신저가 가능한 것 같은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넷 망이 얼마나 큰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 특정 어떤 멀리 있는 국가로 갈 때 그 중간에 거치는 통신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많이 있을수록 작은 규모의 사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ISP 인터넷 서비스에 관련돼서 ISP들을 티어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 티어 1, 2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뭐 정의로는 티어 1은 국제 ISP, 아니면은 티어 2는 뭐 지역 ISP라고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뭐 이런 루킹글래스나 AS 랭크라는 이런 사이트에 보시면은 뭐 KT가 쓰는 혹은 삼성 SDS가 쓰는 이런 이 AS 넘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업자랑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비주얼하게도 보여주는 이런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적으로 여기 있는 경로가 개수가 많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 뎁스가 깊다,
라는 게 있을 텐데요. 가장 좋은 사업자는 뎁스는 낮고 개수가 많은 이런 사업자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자가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바로 연결된 거는 몇 개 없지만 뒤에 단에 갈수록 피라미드식으로 여러 개로 간다라고 하면은 특정 공인 IP가 있는 해외 통신사, 인터넷 통신사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여러 경로를 거쳐가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에 대한 품질 문제가 이런 곳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이 중간에 거쳐가는 곳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품질이 떨어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렇게 뎁스는 낮고 넓은 것들이 아마 가장 좋은 티어 1급의 사업자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KT 같은 것들도 과연 티어 1급에 속할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표시는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KT는 티어 1이나 1에 속하지 못한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티어 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렌지텔레콤, 도이치텔레콤, 그리고 뭐 AT&T, 이런 NTT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런 사업자들이 대부분 티어 1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아마 KT가 한 46위 정도, 이 랭크에는 49위로 되어 있나요? 네. 한국은 49위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랭크는 실제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느냐, 경로를 갖고 있느냐, 직접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랭크를 매기게 됩니다. 만약에 KT 입장에서 여기 티어 1 사업자와 모든 통신 경로를 다 연결 1대 N으로 이렇게 다 연결을 하게 된다면 가장 좋겠죠. 근데 사실 이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크기도 하고, 이 서로 이 피어를 연결한다는 것은 서로의 공인 IP에 대한 라우팅을 다 교환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로 잘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런 고충을 줄이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익스체인지 서비스라는 겁니다. IX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잠깐 설명했듯이 만약에 내가 다른 ISP와 모두 다 메쉬로 이렇게 경로를 피어를 맺는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 많은 노력이 들게 됩니다. 물론 가장 빠르고 좋은 경로를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대신해 주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체인지라는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인데 IX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ISP와 연결을 할 필요 없고 많은 ISP들과의 피어를 갖고 있는 IX라는 사업자를 통해서 이 경로로 다량한 사업자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경로를 제공하는 회사가 IX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IX 사업자가 킹스가 되겠죠. KINX, 킹스가 되겠고요. 이런 사업자들이 이제 이런 커넥티비티를 제공해주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이 IX 사업자들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진짜로 다양한 이런 ISP들과 피어를 맺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한테 접속을 해서 크로스 커넥을 익스체인지를 한다면 이런 사업자들과 몇 단계의 피어를 제공해 준다라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익스체인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또 클라우드 익스체인지를 해주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익스체인지라는 사업은 예를 들어 내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싶은데 AWS, 애저, 구글, IBM 이걸 모두 다 사용을 하고 싶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연결을 하게 되냐면, 물론 인터넷으로도 연결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전용선을 가지고 크로스 커넥을 통해서 해당 사업자의 전용망과 연결을 하는 서비스를 갖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크로스 커넥 서비스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AWS한테 큰 서비스를 너네 거에 올릴 거기 때문에 약 1기가의 밴드위스를 갖는 연결성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은 해당 포인트에서 우리가 전용 회선을 가지고
물론 AWS가 지정한 이런 기관사가 되겠습니다. 그 기관사를 통해서 자기네 AWS 망에 붙여주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앞에 ISP 인터넷 익스체인지처럼 한 개의 사업자만 쓰면 괜찮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내가 비용을 투자해서 사용하면 상관이 없겠는데, 만약에 정말 다양한 서비스랑 플랫폼들을 이용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IX와 마찬가지로 CX라는 사업자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내가 모든 클라우드와 연결을 가질 필요 없이 CX와의 연동을 하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용량과 원하는 경로로 다양한 클라우드 사업자와 연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CX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는 것들을 매니지먼트 해주는 이런 사업들도 있는데요. 이런 거를 MC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회선 사업 그리고 클라우드, 인터넷에 대한 다양한 기본적인 용어들과 개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먼저 전용 회선은 우리가 뭐 데디케이트 라인이라고도 하고 리지드 라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A&D, B&D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A&D는 상위국, B&D는 하위국, 혹은 Z&D, G&D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용선들은 폐쇄된 망이고, 다음으로 MPLS나 뭐 VPLS와 같이 메트로 이더넷과 같이 내가 1대1이 아닌 1대 N으로 구현을 하고 싶고, 장거리에 대한 전용 회선에 대한 비용을 아끼고 싶고, 유연한 망 구조를 가지고 싶고, 별도의 나만의 논리적인 망을 인프라를 갖고 싶을 때는 MPLS 혹은 VPLS 아니면은 메트로 이더넷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의 장점은 가장 사업장에서 가장 가까운 기관사의 팝에 붙게 되고요. 그 팝에 붙는 특정 지역의 사업장에서 가장 가까운 팝으로 붙는 그 전용 회선 구간을 로컬 룹이라고도 라스트 마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는 티어 1, 티어 2 사업자가 있고, 다양한 경로들을 거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인터넷 품질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양한 사업자들과의 연동을 하기에는 너무 비용 부담과 관리 부담이 있으니 IX라는 인터넷 익스체인지라는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자와의 연동도 할 수 있고요.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클라우드에 연결할 때는 클라우드 익스체인지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그 회사와의 연동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클라우드의 연동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SD-WAN 혹은 통신사, ISP, 기관사라는 이런 회사들의 어떤 기본적인 회선 서비스와 연동 방식 등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